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나시스. 오늘 모나시스라는 채널을 오늘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탈모 환자 요새 되게 많은데, 저도 뭐 병원을 하고, 김 원장님도 병원을 하고 있지만, 탈모 환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해결책을 좀 찾게 되니까, 좀 더 이런 걸 소개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탈모 치료를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탈모 치료에 어떤 계기가 됐잖아요. 계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줄기세포를 유도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혈소판을 연구했는데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소개시켜 줘 보시죠. 혈소판을 이게는 재생의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10년 정도 대한민국에서 이 재생의학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난치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황우석 박사라든가 이런 그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그 연구가 있어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런 재생의학적인 툴로서 줄기세포가 이제 굉장히 의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유행을 탔다 이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게 된 것은 혈액 내에서 이제 백혈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혈구가 이제 다핵구하고 임파구, 그 다음에 단핵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라인으로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조직 내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분할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걸 재생의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말초혈액에서 이런 백혈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세포로 분화 혹은 역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매개체로 혈소판이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독자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혈소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에서 출혈이 있거나 조직이 손상이 됐거나 혹은 염증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혈소판이 그런 사인을 갖다가 백혈구라든지 조직세포에 전달해주고 증폭시키고 반응을 조절하는 조직 재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혈소판이 재생의학 연구의 기본적인 툴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들은 현재로서는 재생의학적인 목적보다는 면역을 좀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혈소판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 재생을 위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초 백혈구의 분할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혈소판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기술을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 원장님 저희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같이 혈소판을 가지고 많이 치료하긴 했죠. 저는 이제 주로 통증 의학이기 때문에 이제 통증 관련 치료를 하게 되고 김 원장님 같은 경우 뭐 다양한 방면에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혈소판은 몸에 되게 중요하고 어떤 상처 났거나 문제낸 조직을 빨리 복구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혈소판은 요새 뭐 정형외과에서도 PRP라 해서 혈소판을 바로 이렇게 피에서 뽑아서 바로 이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약간 재생시키는 작용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그냥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포 배양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쭉 활성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 활성 보존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데 그럼 이 활성 보존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효과를 내는 건지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핵심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현재 혈소판을 임상적으로 조직 재생이나 복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 플레이트리트 리치 플라즈마 세라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치료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몇 가지 임상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혈소판을 체외에서 분리해서 다시 놓을 경우 이 혈소판은 조직 재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혈소판을 갖다가 활성화되지 않은 혈소판을 놓았을 때 조직 내에서 이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충분한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 조직 내에 존재하는 수지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조직을 복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단점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서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미국에서나 뭐 국내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체외에서 분리된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놓을 경우에는 활성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세포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혈소판이 충분히 활성되기 전에 세포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은 혈소판을 쓰는 것이 활성 혈소판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논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활성화된 혈소판을 체외에서 분리해서 다시 넣어줬다고 충분한 조직 재생 작용이 기대한 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제 한계인데요. 우리가 같이 연구한 혈소판 기술은 혈소판은 체외에서 충분히 활성이 일어나되 혈소판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보존된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넣어주면 충분히 활성된 혈소판이지만 또한 깨지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직 재생이라든지 조직 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면역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혈소판 치료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김 원장님과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탈모에 되게 효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좀 전에 다 얘기한 맥락에서 똑같이 얘기되는데 그럼 탈모에 되게 효과 좋은 이유가 난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탈모는 크게 성장기 탈모하고 휴지기 탈모로 이게 나누게 됩니다. 예, 탈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남성형 탈모, 흔히 대머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장기 탈모가 되겠고요. 휴지기 탈모는 우리가 약물이라든가 우리가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털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휴지기 탈모,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의 이게 전신형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게 휴지기 탈모가 되는데, 성장기 탈모란 건 뭐냐면 머리털이 일단 자라나기 시작하면 한 5년 정도를 살게 되는데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 머리털이 성장하는 시기고요. 나머지 시기는 이게 휴지기, 이게 쉬는 시기입니다. 성장기 탈모가 되면은 세포가 자라난 3년 반 정도를 이게 충분히 자라나서 이게 성모가 되고 이게 풍성한 머리털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짧아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이제 남성 호르몬,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DHT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성장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기에 탈모가 일어나면 모낭 모세포가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휴지기로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이게 자라나오지 못하는 이런 처음에 성장기 탈모가 됐다가 나중에 휴지기 탈모로 전환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현재 탈모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과적 치료,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 있고, 그다음 내과적 치료. 내과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보다트 같은 약을 먹게 됩니다. 이런 아보다트라든지 프로페시아 같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머리털이 충분히 빠지지 않고 머리털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좀 적어진 상태에서 이 약을 먹으면 이게 머리털이 다시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탈모가 진행되지 않아서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는 굉장히 탁월한데, 이미 탈모가 진행이 돼서 머리털이 이제 빠져서 이제 반들반들한 그 부위는 그 약으로는 복원이 안 되고 결국은 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요. 모발 이식 수술도 이 정수리 탈모라든지 이 뒷머리가 탈모가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부위를 갖다가 머리털을 뽑아서 모낭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이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그 앞머리 헤어라인을 고정한다든지 M자 라인을 고정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만 이 정수리 탈모라든지 광범위한 탈모, 진행된 탈모에서는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 혈소판 치료의 장점이 뭐냐면 첫째는 휴지기에서 있어서 이제 머리털이 나지 않는 부위가 모낭 모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동면 상태에 있는 그 모낭 모세포를 깨워서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첫 번째 되고요. 혈소판의 기능 중에 한해서 이게 조직 내에 있는 그 염증 조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피에 있는 염증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해 준 작용이 있는데, 그 보통 남성 호르몬이 모낭 세포를 갖다 파괴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이게 두피 내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모낭주의 피지 염증에 의해서 이런 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기 탈모, 아까 얘기했던 그 남성형 탈모의 두 가지 양상, 그 휴지기에 있는 모낭 모세포가 자라나고 두피 내 염증 조절과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에서 생기는 탈모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장점은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털이 빠진 상태에서도 이 치료가 머리털을 다시 나게 하는, 탈모를 예방하는 치료가 아니라 발모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탈모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냥 좀 머리털이 듬성듬성 숱이 없는 이런 분들에서도 남성 호르몬 대용제로서 이것을 치료하면은 성장기의 그 두피의 환경을 갖다 조절해서 머리털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실제로 줄기세포가 다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뼈도 평생 이렇게 그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뭐 보통 이제 7년이면 7년 이렇게 뼈가 다 바뀌기도 하고요. 머리털도 똑같죠. 빠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피부도 이렇게 탈락되면서 때가 나오면서 새로 자라죠. 언제나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충분한 어떤 상황, 조건이 안 맞으면 잘 안 나오는데 그 활성화돼서 2주간 배양하니까 상당히 세포를 자극하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잠자고 있는 줄기세포를 깨워내는 능력이 뛰어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탈모를 치료하게 됐고 저도 이제 뭐 잠시 얘기를 하면 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와서 저한테도 이렇게 치료도 받고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대한 또 기전이나 이런 게 다른 거보다도 좀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오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탈모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조직 재생을 위해 썼지만 탈모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이 시스템이 바로 모나시스라는 탈모를 치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봐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다룰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모나시스 채널을 통해서 탈모 해결하고 어려운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이 설명을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치료는 단순히 탈모를 억제한다거나 뭐 이런 치료보다는 좀 그 위를 노리는 이미 탈모가 진행돼서 뭐 소위 말하는 대머리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런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쭉 했던 그 자료에도 보면 대머리도 많이 이제 나고 그래서 좋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모나시스 여기까지 오늘 얘기 나누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